우아하고 품격 있는 김은영의 홈스쿨 살롱 북살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윌북에서 나온 행복한 사람 타샤 튜더 함께 읽어볼 건데요. 타샤 튜더의 에세이로 전체 구성이 되어져 있고 리처드 브라운이 사진을 찍어서 아주 볼거리가 많은 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번역은 공경희 선생님이 하셨네요. 먼저 이 프롤로그에 지금 사진을 찍은 리처드 브라운의 타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져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부분은 바로 봄인데 타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온전히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난 행복이란 마음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봄장은요, 그냥 봄이라고 읽는 것보다 스프링이라고 읽는 게 훨씬 더 이 책의 전체 내용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타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사진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 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 모두 18세기의 옷들을 수집을 해서 자기도 그것을 입고 그리고 집에 놀러 온 아이들에게도 18세기 때 입었던 사람들의 옷들을 입혀서 완전히 생활 자체가 본인이 그려내는 사파의 일부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늘 버몬트주에 살고 싶었고 내 방식대로 살기에 여기야말로 안성맞춤한 곳이었다. 여기서 맨 처음 한 일은 1000개도 넘는 수선화 구근을 심는 거였다. 겨울에 통행이 불가능해서 배낭에 구근을 담아서 옮겼다. 철쭉은 손수레에 싣고서 30cm도 넘게 쌓인 눈밭을 헤치고 다니며 옮겨왔다. 곧잘 벽돌을 갖고 놀았던 아들 세스가 이 집과 헛간을 손수지은 일을 떠올려 보면 얼마나 멋진지. 작은 아들 탐이 지붕러를 올려준 일을 제외하면 세스 혼자서 이 집을 다 지었다. 세스는 초서의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를 외워서 암송하곤 했는데 그 아이가 집을 지으면서 초서의 한 대목을 읊조리는 소리를 듣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이었는지. 세스는 워낙 음성이 좋은 데다 한 구절도 빼먹지 않고 암송했다. 참으로 맛깔스러웠다. 친구 하나가 뉴햄프셔주의 웹스터에 1740년대에 지어진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오기 전 나는 거기 살았었다. 난 늘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래서 이 집이 생겨났다. 땅의 모양새 때문에 방향만 정반대로 해서 그 집을 그대로 베껴 지은 것이다. 우선 헛간을 세웠다. 옆면을 대기 전에 헛간은 배의 뼈대처럼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이사온 첫 해 여름, 나는 밝은 톤의 새 나무로 지어진 이 헛간에 살았다. 새들을 데리고 염소 우리 한 칸에서 11월까지 지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온전히 마음에 달려있다. 난 행복이란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곳의 모든 것은 내게 만족감을 준다. 내 가정, 내 정원, 내 동물들, 날씨, 봄은 투주할 것 없이 모두. 이곳엔 봄이 늦게 찾아온다. 몇 주간 계속해서 기온이 5도를 밑도는 것이다. 그러다가도 기어이 도요새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청개구리들이 울기 시작한다. 거위는 알을 까고 나는 비둘기 집을 열어두고 비둘기들이 드나들게 한다. 더운 봄날 사방이 고요할 때면 목덜미가 흰 참새들이 늪지에 죽은 나무 꼭대기에 앉아 애처로운 노래를 한다. 종달새 소리는 들어본 적 없지만 참새의 노랫소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손꼽을 만하다. 되새라고도 불리는 참새는 노래를 잘도 부른다. 나중에는 여러 종류의 개똥지바귀들과 푸른 울새 몇 가족이 찾아온다. 그들은 내 늙은 돌릉금 나무를 좋아하지만 너무 낮게 둥지를 들어서 곤란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마침내 눈이 녹으면 맨 처음 하는 일은 라벤더의 가지를 치는 일이지만 마크 트웨인의 말 따나 뉴잉글랜드 지방은 9개월이 겨울이고 3개월은 썰매 타기에 나쁜 기후라서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어느 날은 32도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서리가 내린 적도 있었다. 저녁에 염소 우리에 내려가다가 날씨가 추워지리란 걸 깨달았다. 맨발로 걸으면 땅의 냉기가 느껴져 다음날 날씨를 짐작할 수 있다.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자 나는 집안 친구인 그웬 아줌마와 마이클 아저씨가 그 딸과 사는 집으로 보내졌다. 코네티컷주의 레딩에 사는 그들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독특한 가족이었다. 내 어머니는 굉장히 독립심 강한 여성이어서 뉴욕에서 화가로 살고자 했고 어린 나를 데리고는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했다. 스코틀랜드인 유모손에 자라던 보스턴 내기인 내가 갑자기 자유로운 집안에 던져진 꼴이었다. 그 가족이 당황할 것 같아 성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초기 뉴 잉글랜드의 명문가였다. 레딩에서 우리는 밀 이삭과 토마토와 쌀을 먹으며 보헤미안처럼 살았고 주중에 뉴욕에서 일하던 마이클 아저씨가 주말이면 오렌지와 사탕과 고기구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증조부가 물려준 중국산 차추전자는 사방에 금이 갔고 아름다운 은숟가락들은 설거지통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정말 독특했다. 그들의 집은 레딩에서 가장 오래된 집으로 꼽혔고 소금 그릇처럼 생긴 집의 뒤편에는 큰 벽난로가 있는 길쭉한 거실이 있었다. 그 벽난로를 옮기는 데는 황소 한 쌍을 동원해야 했을 것이다. 워낙 대가족이어서 명절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켜놓고 연극을 하고 제스처 게임도 했다. 우리는 명절마다 이번에는 무엇을 공연할지 고민했다. 가족 모두 연기 솜씨가 뛰어났다. 집에는 대형 옷장이 있었는데 그 노르웨이산 옷장은 크기가 테이블만치 커다랗고 붉은 벽돌색이었다. 꽃무늬 그림이 그려져 있고 1700 몇 년이라는 연대와 신부의 이름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가족은 괜찮다고 생각되는 무대 의상을 모두 거기 보관했다. 우리는 진짜 분장을 하고 가짜 수염도 달았다. 난 옛날 스타일에 열광했고 1860년대로부터 내려온 할머니의 드레스들이 거기 있었다. 우린 비밀스런 모임을 가지는가 하면 파이 먹기 대회와 무도회도 열었다. 문학 게임을 하고 장난기 넘치는 구절들을 만들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했다. 내게는 최고의 경험이 되었다. 그들과 살면서 내 삶은 바뀌었다. 나는 책으로 교육을 받았다. 그웬 아줌마는 밤마다 10시나 11시까지 책을 읽어주었고 우린 다음날 아침 8시에 학교에 가야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아줌마는 스콧과 데킨스, 윌키 콜린스, 코난 도일의 작품 전부를 읽어주었다. 난 7살 때부터 허클베리 핀과 이상한 낯선 사내와 친했다. 물론 우리는 베아트릭스 포터를 알았고 나는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을 아주 좋아했다. 그것은 내 아버지가 아끼는 작품이기도 했다. 윌트 디즈니는 그 작품을 하찮게 여긴 잘못으로 고소를 당해야 한다. 그 멋진 등장인물들을 미키마우스화해버렸으니 그가 신약 성서를 그렇게 만들지 않은 게 이상스러울 정도다.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은 동물들이 주인공인 케네스 그레이엄의 소설이고 이 타샤 투더의 그 동화 사파들을 보면 이러한 동물들의 마을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크리스마스 카드나 이런 것들 다 어렸을 때의 영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릴 때 재미나게 보던 책들도 어른이 되어 다시 읽으면 시시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즐거운 작품들이 있다. 걸리버 여행기, 닐스의 대모험, 로빈슨 크루소, 특히 백경이 그렇다. 아, 저도 걸리버 여행기, 닐스의 모험, 로빈슨 크루소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은 선생님들이 망쳐버리고 만다. 마음속에서 작품이 그려내는 장면들은 결코 잊히지를 않는다. 첫 장에 나오는 객주집의 음식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 나는 이야기를 읽을 때 마치 영화처럼 본다. 모든 것에 움직임과 색이 있다. 책은 내게 대단히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특히 에밀리 디킨슨이 좋다. 그는 책같이 우리를 머나먼 곳으로 데려가는 프리깃함, 소용구축함이죠. 문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꽃은 무엇보다 향기로워야 한다. 내 동백꽃이 치자꽃의 향기만 지녔더라면 얼마나 완벽했을까. 동백꽃의 꽃잎은 꼭 도자기로 만든 듯이 곱지만 향기가 없는 것을 까멜리아 숲에 가면 향기가 나기도 하는데, 그죠? 왠지 나는 옛날 방식에 끌린다. 전생에 1830년대에 살았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 시기, 그 시절의 모든 것이
내게는 정말로 쉽게 다가온다. 천을 짜고 아마를 키우고 시를 잡고 소젖을 짜는 일 모두.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강과 같아서 굽이굽이 흐른다고 했지. 모롱이에서 한 발자국만 뒤로 갈 수 있다면 우린 다른 방향으로 여행할 수 있을 거야. 난 그렇다고 확신한다. 난 죽으면 1830년으로 돌아가리라. 타샤 튜더는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게 살았죠.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타샤 튜더. 부모님과 떨어져서 코네티컷의 마이클 아저씨네 집에 가서 살면서 타샤의 삶이 완전히 변형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을 해서 아이가 이렇게 나빠졌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오해이죠.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자극을 받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타샤의 취향도 바로 이 마이클 아저씨네 집에서 키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일상은 교육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교육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감사합니다.